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는 명제입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안 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내가 잘 못한다는 거지. 명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훌륭한 거야. 사무와 거짓이 중요해요. 사무와 거짓.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면 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뭐를 물어보냐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봐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P를 가져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P와 Q는 명제가 아니라 뭐냐면 조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인 걸 옛날 표현인데 선생님은 그냥 쓸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면 P라는 진리집합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출발이.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하자면 P면 Q에다의 위치를 좀 조작하거나 부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바꾸거나 둘 다 부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부정하고 순서를 바꾸거나 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거 자체는 쉬워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라고 하고요. 당연히 얘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여기에요. 그리고 고교 과정에는 없지만 근데 이건 진짜 왜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이걸 왜 뺐지? 얘를 2라고 하고요. 그냥 기억합시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정을 하면 2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이걸 뭐 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학에 대한 부담이 줄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뒤집고 부정하는 거지. 이걸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명제, 역이 배우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라는 거야. 이걸 왜 배우니? 우리가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주어진 명제가 오면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미쳤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참인 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2가 참인 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이 말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일단 패스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보세요. 선생님 아마 저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모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월수금에 식사 시간에 오세요. 조교님한테 하셔도 되고 원래 조교님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들 감독하는 선생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받아주는 선생님인 거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감독의 용도로 쓰세요. 나 은퇴하면 나도 여기서 조교할까? 그냥 노트북 갖고 와서 게임하면 되잖아. 네. 공부해라.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 시켜달라고 대표님한테 한번 부탁해봐야지. 은퇴하면. 그럼 가끔 물어보면 선생님이 질문 못 해주겠어? 네. 해주지? 어쨌든 네. 여기서 이렇게 게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 SNS 하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제 공부가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생략을 하고 얘를 봅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참인지를 증명을 하려면 요걸 하나 알아야 돼. 집합에서 했는데 그 당시 워낙 빠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얘의 다른 표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 여기서 이게 나와요, 증명이.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네 가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천천히. 얘는 뭐야? P가 Q에 포함이 되면? 그렇죠, P.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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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요. 괜찮니? 이거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서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꼭 확인해 보죠. 마지막 거 이게 불안하다.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걸 P라고 하고 조금 더 큰 걸 Q라고 해. 요렇게. 그러면 Q의 여집합을 노란색이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지? 네. 그런데 P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지금 초록 색깔이 노란 색깔을 포함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립하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래.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가 참이면 뭐라고요? 요놈의 위치를 바꾸고 여집합을 하면 요렇게가 참이고 맞아, 안 맞아? 그치?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는 걸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건데? not Q이면 not P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참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과정에 네 가지가 있어요. 무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네. 얘를 증명하는데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 직접 증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뭐를 이용하느냐? 지금 하는 대우증명법이라는 거와 귀류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딱 하나만 배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배웁니다. 그거는 수원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마 할 일은 없겠지만 저도 고3을 가르칠 때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건 수업보다 첨삭해주고 피드백해주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짜증나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소수로 배우려면 금액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대놓고 가라 그래. 이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네가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 가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바로 뭐냐면 논술이죠. 여러분 수리 논술이라고. 그리고 뭐 비싼 돈을 주고 하겠다라고 하면 극소수의 학생들은 또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받아요. 좀 녹화하고는 있긴 그런데 아마 선생님 수업 그거 논술 수업할 때 몇 명이서 하든 최소한 저는 200만 원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서 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그 금액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럽니다. 왜? 논술하고는 수리 논술 수업 첨삭까지 해주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이면 하거든. 그거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왜 200만 원 주고 배워? 30만 원 갖고 배워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셋이서 한 번 한 적은 셋이서 만들면 가끔 한 적은 있어요. 저희 셋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0 이상 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하고 재수학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애들들이 10명 이상 모이니까 제가 논술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왜 논술 얘기를 잠깐 했냐면 그 네 가지 증명 이외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면 다 빵점이에요. 수리 논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네 가지 방법만 배우고 수리 논술에 하는 증명은 그 네 가지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지금 배우는 법을 여러분들은 대충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대충 해도 되는데 대우증명법하고 기록법은 좀 2학기 돼가지고 시험 볼 때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게 혹시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좀 연습해 주시고 그런 거 부탁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대우증명법을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해볼게. 이런 거야.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n이 자연수일 때야. 이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홀수면 n은 홀수이다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홀수일 수밖에 없죠. 제곱해서 홀수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짝수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당연하잖아. 근데 얘를 증명하네. 이게 왜 증명이 어렵냐면 이거이기 때문에 어렵다.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루트 나오잖아. 그러면 제곱이 먼저 나오면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먼저 나오면 이런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홀수면 뭐라고 넣으면 돼? 2k-1이라 2k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 되고 짝수면 뭐라고 넣으면 돼? 2k라고 넣으면 되잖아. 괜찮니? 네. 그래서 얘로 증명하기 어렵고 얘로 증명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뭐라고? 명제의 대부는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나와?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n이 짝수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n을 2k라고 하고 k는 자연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니? 그럼 답이다. n이 2k잖아. 그럼 당연히 n제곱을 하면 뭐가 돼? 4k예요. 괜찮냐?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을 지금 목표는 뭐야? 뭐이길 보이고 싶어? 짝수이길 보이고 싶어요. 물론 짝수입니다. 4k이기 때문에. 4K 제곱 아니에요? 아, 훌륭합니다. 4k 제곱. 그래서 4를 곱하기 때문에 짝수입니다. 예. 그런데 짝수는 어떤 숫자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숫자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아는데도. 괜찮냐? 예. 그래서 우리가 n제곱도 짝수다라는 거야. 확인하는 거지. 라고 합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주어진 명제에 무엇이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이게 서술형이면 이거 쓰기 사실 여러분 쓰면 쓰기 되게 귀찮거든요. 저도 귀찮아요.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이면. 안 쓰면 마지막에 점수 안 줘요. 참이므로 보다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대우증명법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우증명법이라는 걸 좀 해봤어. 자, 그러면 젠장한 선생님이 이거 하기 싫었는데 비슷한 거 했다. 364번 보세요.
59 쪽에. 비슷하죠? 젠장할. 요거 여러분들이 해봐. 똑같지는 않아. 문제가 바뀌었지.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해됨? 요게 뭐가 되겠어? 자연수일 때는 2k-1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홀수니까. 배우는 홀수니까. 우리가 2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걸 보여주면 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363번은 직접 풀게. 같이 한번 보자. 363번은 자 갑니다. 배우를 이용해서 실수 뭐라고 나와있지?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면 A는 0, 2고 여기서 우리가 2고라고 써져 있구나. 사실은 이렇게 콤마를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콤마를 찍으면 거의 2고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또는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거의 2고입니다. 콤마를 찍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일 수도 있으니까 앞뒤 문맥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거꾸로 콤마를 쓰지 마세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2고 또는이라고 꼭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증명. 여기도 증명 시작. 자, 시작. 똑같이 가는 거야.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뭐라는 거야?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뭐가 0이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맞아요? 0이다의 부정은 0이 아니다고 2고의 부정은 또는 이거 맞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보자고요. 실제 케이스로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A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괜찮냐? 그럼 당연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얘는 0 이상의 숫자인데 0 이상의 숫자에 0보다 큰 숫자를 지금 더하거든요? 그러면 0이 될 수도 없어요.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 아니라고 치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B제곱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음수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 A제곱이 0 이상의 수예요. 실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0 이상의 수에 0보다 큰 숫자를 무조건 더할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음수도 안 되겠지만 뭐도 안 되는 거야. 0도 안 되죠. 괜찮지? 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얘가 0이 아니어도 0보다 크고 얘가 0이 아니어도 0보다 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0이 될 수 없다라고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마지막에 주어진 쭉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주어진 명제에 뭐가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363번이에요. 됐지? 오케이. 이놈이 대우증명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우증명법을 했으니까 이제 무슨 법을 할 거냐면 뭐 이상한 걸 또 하나 하는데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온 친구들, 늦게 온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핸드폰 저기 거두시는데 거기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끝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증명법은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이게 정확하게 한자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할 때 그 귀자가 요 귀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한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는데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는 뭐야?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그 뭐야를 부정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해요.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모순이 돼. 이렇게 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라고 했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니라고 해보자 이런 거야. 그랬더니만 안 되네.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네 이렇게 증명하라는 게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365번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시간을 당연히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62번, 365번은 빈칸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 빈칸 나머지를 보면서 써가면서 한번 빈칸을 채울 겸 나머지도 써볼 겸 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네, 알겠지? 이거를 빈칸만 채우면 안 돼.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치니까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야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치면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게 기하분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거 인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놈이 366번 해볼게.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리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가정이 되는 거야. 이게 가정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뭐야? A와 B는 모두 0이다라는 거야. 요걸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이라고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부정하자라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을 부정하는 것을 맞춰야 돼 일단. 얘를 맞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면 그럼 얘는 뭐예요? A는 0이 아니고 그치 맞아요.
또는 2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더하기 B 루트 2가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해볼게. 가정하면이라고 단정 지으면 좀 그렇다. 가정하자. 가정하면, 가정하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가볍게 갑시다. 우리가 A, B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A가 0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괜찮니? 네. A가 0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인데 이게 절대로 0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B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면 B 루트 2가 0이 될 수, B 루트 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0이 아니거든.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A가 마이너스 B 루트 2가 돼야만 되는데 루트 2는 무리수잖아.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건데? 유리수잖아. 괜찮니? 그럼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루트 2B는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하면. 그래서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A가 0이 아니니까. B가 0이어도 안 됩니다. 또는 0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괜찮냐? 네. 근데 B가 0이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A 0이 아니잖아. 자, A가 0이 아니니까 유리수라고. 그런데 그러면 얘는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니까 무리수가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A는 유리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B는 무리수이거나 0인데 A는 0이 아닌 유리수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로 A 더하기 B 루트 2는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이 아닌 경우는 했고 이번엔 뭐가 0이 아닌 경우를 해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야.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B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B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출발.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이에요. 괜찮지? 네. 그럼 요거는 우리가 B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B로 정리를 해봐. B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2는 뭐가 되니? 루트 2는 무리수잖아. A는 뭐가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려면 선생님 분수가 잘못된 거예요. 분모 분자가 바뀐 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훌륭합니다. 이건 왜 지었지? 똑같은데? 자, 루트 1은 뭐야? 무리수예요. 그치? A는 뭐야? 유리수야. 이제 알겠지? 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는 뭐 또는 뭐냐면 무리수이거나
그렇잖아. 얘가 무리수분의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인정이지? 아니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근데 B가 뭐가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당연히 B는 유리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게 등호가 성을 탈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 B가 0이 아니어도 A 더하기 B 루트 2는 뭐일 수가 없다? 0일 수가 없어. 얘도 0일 수가 없고 얘도 0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를 뒤집어 버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어떻게 나와? 가정을 하면 따라서 이거 여기다 쓰자. 이거 헷갈리겠다. 따라서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뭐예요? 가정에 모순이 된다. 또는 요거 가정이라고 쓰기 곤란하면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인 것에 모순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얘가 가정이니까. 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야? 얘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얘 아니라고 해보자. 얘가 아니어도 얘가 됐는지 보자 이거야. 근데 얘가 아니라고 하니까 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이게 안 되네? 아니라고 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참.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이 모순이 되더라.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교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익혀 놓으시고요. 증명 하나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서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증명하라 그러면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증명하라고 선생님이 부탁하지는 않을 테니까 367번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뭐 정 안 되면 367번에 한해서는 답안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서 이해를 해도 선생님이 인정을 할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놈이 귀류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64번과 365번이 제일 포인트야. 364번과 365번은 거의 외우다시피 좀 증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얘는 뭐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냐? P면 Q이다거든요. P면 Q이다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증명법으로 하는데 조금 더 유리했냐면 대우 증명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했어요. 그리고 사실 거의 대우 증명법과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근데 P면 Q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명제들을 증명할 때 보통 귀류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3이 무리사의 수라는 걸 증명하라. 이런 거는 증명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P면 Q이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쳐보자. 그랬더니 그 쳐본 게 안 되네?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증명을 할 때. 그 느낌이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차라리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류법은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해볼게.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건 여러분들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거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걸 내가 한번 해볼게. 이 책에는 없는데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거. 그래서 우리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나네. 이렇게 해볼까? 이게 맞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요걸 증명하라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이 무리수인 거잖아요.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3 무리수잖아. 예. 근데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이거야. 뭐를 이용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 증명은 교과서에도 있는 증명입니다. 유명한 증명이에요. 출발. 그럼 얘가 결론이야. 1 플러스 루트 3이 무리수다가 결론이야. 그거를 부정을 해봤더니 안 되네? 그래서 무리수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래서 출발은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루트 3이 뭐라고 가져가는 거야? 유리수로 가져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가정이 틀렸다. 결론을 부정한 거지. 1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결론을 부정해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틀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살짝 빠진 내용이 들어갔는데 별로 없지는 않으니까 그냥 갈게. 자,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면 유리수 이다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보이냐? 1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한다며. 여기다가 못 빼겠니? 이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뭘 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아니 루트 3을 빼면 유리수죠. 네, 2를 빼죠. 또 유리수. 근데 요거 1 플러스 루트 3에서 2를 빼버리면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루트 3도 유리수이다. 이렇게 나와. 괜찮냐? 유리수라고 치면 2를 빼도 유리수다라는 거야. 그런데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괜찮니? 네.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반드시 유리수여야 되는데 루트 3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루트 3이 무리수라고 했잖아. 틀렸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뭐가 유리수, 뭐가 무리수라고요? 이게 가정이 틀렸으니까 모두 무리수가 돼야 돼? 1 플러스 루트 3도 뭐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1 플러스 루트 3이 무리수라고 증명하라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쳐보자 이거야. 가정을 부정한 거야. 결론을 부정한 거야. 그래서 유리수라고 쳤더니 2를 빼도 유리수여야 되거든? 2를 빼니까 루트 3이네 무리수네? 이거를 루트 3이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우리가 명제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증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지금 10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15분 정도만 더 수업하고 깔끔하게 쉬고요. 사실은 뭐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늘 점심은 급식이 있고요. 점심은 급식이 있고요. 예. 급식 혹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 25분에 끝내고 선생님 35분에 시작할 테니까 조금 여유 갖고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25분에 끝내 드릴게요. 항상 했듯이. 예.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얘기합시다. 다 해가요 이제.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놈하고 사실은 부등식이 두 가지인데 하고 합쳐서 부등식인 거예요. 그 조건 부등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부등식은 다 조건 부등식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조건 부등식이죠. 왜? x가 어떤 숫자일 때는 참이고 x가 어떤 숫자일 때는 거짓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당연히 뭐겠어? 어떤 걸 넣더라도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괜찮니? 네.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주 쉬운 것부터 하자. 요거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렇죠? 단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자는 다 실수야. 실수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또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걸 실제로도 이용을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것들 무조건 성립한다. 괜찮니? 네. 그런데 우리가 얘는 왜 성립해? 라고 물어보면 할 줄 알아야 돼. 써줄게. 요건 암산해도 되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드는 거야. 요게 AB니까 4분의 B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B제곱 중에 4분의 B제곱을 따왔으니까 요게 4분의 3 B제곱이 남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얘도 무조건 0 이상의 수고 얘도 무조건 0 이상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가 증명 끝인 거야. 그리고 절대 부등식에서 만약에 뭐가 있으면 등호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된다? 등호 조건이라는 걸 반드시 써야만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언제 성립해?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언제 성립합니까? 당연히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랑 B랑 다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얘는 뭐 너무 유명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는 거잖아요. 증명은. 이거는 사실 쓰기도 지겹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그럼 역시 얘도 뭐가 중요해? 무슨 조건? 언제? 등호 조건이라고 쓰지 않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당연히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해. 이렇게 봅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부동식은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거와 그거는 사실 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그 두 개를 이제 쉬었다가 나오면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코시-슈바르츠 산술기하평균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하니까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산술기하평균은 수동에도 많이 그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증명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증명인데 그런 유명한 증명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것도 그렇고 산술기하도 그렇고 증명을 하라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뭐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런 거는 쉬우니까 공식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닌 부등식의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요건 살짝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증명하는 건 증명 자체가 귀찮고 힘들기는 해요. 예.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는 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뺄 수 있으면 빼면 됩니다. 우리가 뺄 수 있으면 빼면 돼. 예. 사실 빼는 게 제일 쉬워요. 빼는 게 제일 쉽습니다. 빼서 증명하는 게. 그래서 뺐더니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B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B랑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더 큰 거다. 이거 너무 쉽잖아. 내용이 단순하다니까? 그런데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A랑 B가 다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두 가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실할 때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뭐에서 빼도 된다? 어차피 양수잖아. 제곱해서 빼도 된다. 제곱해서 빼도 된다. 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어차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A가 B보다 큰 거고 0이면 A랑 B랑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큰 거야. 그러면 얘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증명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중3 때 심화 문제집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오나? 요즘에 심화 문제집에? 옛날에 본 거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한번 맞춰봐. 증명하지 말고 한번 맞춰봐. 선생님 한번 내볼 테니까. 자, 루트 5 더하기 루트 12 해볼게요. 괜찮니? 됐지? 네, 요런 숫자 있어요. 자, 루트 7 더하기 루트 10 해볼게. 대소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놈이 큰지 맞춰보세요. 맞춰봐. 찍어봐. 왼쪽, 오른쪽. 근데 두 개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분명히 어떤 놈이 큽니다. 뭐가 크게요? 우리 서구가 얘기했는데 맞았어요. 이게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데 왜 크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당연히 지금 우리의 공부는 이게 왜 커를 물어보는 거거든. 느낌이 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커? 클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곱. 그렇지. 얘는 제곱해서 빼는 거야. 왜냐면 5 더하기 12가 얼마냐? 17. 7 더하기 10이 얼마야? 17. 그래서 된 거거든. 그래서 얘를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제곱한 다음에 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얘를 확인하는 데는. 그럼 우리가 예상컨대 이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5, 10이니까 괜찮아. 얘는 한 번에 해도 2 루트 60 괜찮니? 괜찮아요? 됐지? 여기서 뺀 거야. 얘도 17이라는 거야. 2 루트 7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이러고 나서 보니까 17이랑 17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지워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2 루트 60에서 2 루트 70을 빼게 돼. 확인했잖아. 당연히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면 이건 대답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게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쳤습니까? 했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마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곱해서 빼야 됩니다. 증명할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실할 때야. 뭐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냐면 비율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결론이 나겠니? 0보다 1이 1이겠지. 1보다 크면 A가 큰 거야. 3분의 4는 4가 큰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계산했더니 1이야. 그럼 어때? 두 개가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냐? 그래서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의 20승이 있어요. 7의 20승. 괜찮아? 7의 20승. 네.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2에 그럼 얼마로 할까? 아씨 7의 20승 안 되겠다. 쉬운 숫자로 가자. 갑자기 너무 어려운 숫자로 했더니 3의 50승. 그 다음에 5의 30승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괜찮냐? 여기까지? 네. 그럼 이게 어느 놈이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앞에 거보다 좀 쉬워요. 어느 놈이 크냐? 요 놈이 커요.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5의 30승분의 3의 50승을 하는 거야. 비율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다 10의 배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 10승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3의 5승이 얼마야? 243. 5의 3승이 얼마야? 125. 자, 1점 얼마를 0보다 1보다 큰 1보다 큰 숫자를 10번 곱하면 당연히 1보다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가 더 커서 3의 50승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걸 갖고 정말 유명한 증명을 선생님이 하나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아시겠지? 자, 지금부터 충분히 쉬었다가 한번 찍어보실래요? 몇 분이에요? 네, 20분부터 할게요.